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원래는 관계사라고 해서 관계사 안에, 아이고, 원래는 관계사 안에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관계대명사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관계부사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자, 그렇다면 관계대명사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는 우리가 who, which, that 이렇게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고요. 그 밖에도 다른 친구들이 더 있습니다만 관계대명사의 정의를 제가 내려드리자면 관계대명사란 접속사의 역할도 하고 대명사의 역할을 하는 녀석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 뭔가 연관지어진다라고 해서 이 관계라고 하는 말은 이 관계대명사가 접속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계라는 말이 쓰인 거고요. 그 다음에 대명사라는 말이 쓰인 것은 대명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명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접속사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A 문장과 B 문장을 연결하는 역할도 하면서 대명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뒤의 명사를 대신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A 문장과 B 문장에 연결을 해주면서 동시에 뒤의 명사를 대신 써주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 대명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시 문장을 한번 볼게요. 자, Do you know the girl? 너는 그 여자아이를 아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 다음 문장은요. The girl is riding a bike. 근데 그 여자아이는 자전거를 타는 중이야. 그래서 문장이 한 개, 두 개가 있어요. 요거를 갖다가 우리는 이런 식으로도 보여줄 수 있겠죠. 자, Do you know the girl? The girl is riding a bike. 너 그 여자아이 알아? 그 여자아이는 자전거를 타고 있어. 문장이 두 개가 되는데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잘 보세요. 너 자전거를 타고 있는 그 여자아이를 알아? 이런 식으로 하나의 문장으로 말해주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바로 그럴 때 우리는 관계대명사를 사용해 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Do you know the girl who is riding a bike? 하면은 너 자전거를 타고 있는 여자아이를 알아? 라는 하나의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이 하나의 문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 관계대명사 who가 쓰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관계대명사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관계대명사는요, 먼저 종류가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대명사의 종류는 주격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 그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있는데요.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who, which, that이 있고요. 주어 자리의 명사를 대신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다시 주어 자리에 있는 명사를 대신 써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하고 예를 들면 who, which, that이 있습니다. 반면에 소유격 대명사는요. 왜 소유격 대명사냐면 그의, 그녀의, 땡땡의라고 하는 소유 대명사를 대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유격 대명사라고 합니다. 우리 대명사 배울 때 I, my, me, mine 배울 때 I, my, me, mine 배울 때 이 my라고 하는 녀석은 나의라는 뜻의 소유 대명사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죠. 그의라고 하는 his도 역시 소유 대명사예요. 그런데 이 my, his를 또 대신 써주는 말이 뭐다? 소유격 대명사다. 그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요. 목적어 자리에 있는 명사를 대신 써준다라고 해서 목적격 관계대명사인데 예를 들면 whom, which, that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주격 관계대명사의 which와 that이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도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자, who는요. 사람한테만 쓰고요. which는요. that한테만 쓰는 게 아니라 which는 사물이나 동물한테만 씁니다. 그리고 that은요. 사람한테도 쓸 수 있고 사물이나 동물한테도 쓸 수 있는 게 관계대명사 that입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들을 과연 어떻게 문장에서 쓰이는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죠. 자,
예시 문장입니다. 예시 문장. John is the boy. 이 문장 다 해석할 수 있죠. 존은 남자아이다. He can speak English. 그는 영어를 말할 수 있다. 문장이 한 개, 두 개예요. 근데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존은 영어를 말할 수 있는 남자아이다. 이렇게 하나의 문장, 얘네를 1번, 2번 문장을 합쳐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주고 싶으면 바로 관계대명사 who를 써주는 거예요. 자, 볼게요. John is the boy. 존은 남자아이다. 그 다음에 원래 이 자리가 he였는데요. 원래 이 자리가 he였는데 이 he를요. 주어 자리에 있는 he를요. 관계대명사 who로 바꿔줄 거예요. 자, he can speak English. 이 문장에서 주어가 he잖아요. 이 주어 자리에 있는 이 명사를 대신 써주는 주격관계대명사 who를 여기다가 딱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John is the boy who can speak English. 자, 얘네들을 이제 하나의 문장으로 합쳐줘야겠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John is the boy who can speak English. 그리고 여기다가 점을 찍어주는 거죠. 자, 바로 이게 주격 관계대명사 who의 쓰임이었어요. 다른 문장 한번 볼게요. Do you know the girl? She is playing the piano. 그 소녀를 아니? 그녀는 피아노를 치고 있어. 문장이 한 개, 두 개죠. 그런데 피아노를 치고 있는 그 소녀를 아니? 라고 하는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주려면 이렇게 바꿔줍니다. 먼저 Do you know the girl? Do you know the girl? 그대로 써줬죠? 그 다음에 She is playing the piano. 이 여기 있는 이 그녀가 원래는 누구예요? The girl이죠. 그러니까 이 she를 관계대명사 who로 바꿔주는 거예요. 왜 who로 바꿔주냐? 얘는 그 문장에서 주어 자리에 있는 she니까요.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who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이 완성이 돼요. Do you know the girl who is playing the piano? 너는 피아노를 치고 있는 그 소녀를 아니? 이런 식으로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자, 다른 문장 볼게요. 계속해서 연습해 볼 거예요. 자, 이번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보겠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문장의 목적어 자리에 있는 명사를 대신 써주는 말이죠. 볼게요. Hera is the girl. I see her every morning. 헤라는 여자아이야. 나는 그녀를 매일 아침에 봐. 자, 그런데 이렇게 문장을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헤라는 내가 매일 아침에 보는 여자아이야. 그러면 어떻게 바꿔주냐? 먼저 Hera is the girl 그대로 써줬죠. Hera is the girl. 그 다음에 I see her every morning인데 자 여기 있는 the girl과 여기 있는 the girl과 여기 her이 지금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건데 여기 있는 이 목적어 자리에 있는 이 녀석 I see her morning every morning에서 이 녀석을 뭘로 바꿔준다? who로 바꿔준다. 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whom으로 바꿔준다.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whom으로 바꿔줄 테니까 이렇게 모습이 바뀌겠죠. I see whom every morning.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를요. 위치를 제가 좀 바꿔줄 거예요. 어디 뒤로 바꿔주냐? 여기 the girl 뒤로 바꿔줄 거예요. 여기로. 그러면 Hera is the girl whom I see every morning. 이런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자, 볼게요. Hera is the girl whom I see every morning. 여기 있던 이 녀석이 여기로 이동한 거죠. 그래서 헤라는 내가 매일 아침에 보는 여자아이다 라는 문장이 완성이 돼요. 도대체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이 왜 이쪽으로 이동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대명사의 위치가 자기가 원래 의미하는 명사 바로 뒤로 가기 때문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보세요. 헤라는 여자아이다. 그리고 나는 그녀를 매일 아침에 본다잖아요. 근데 여기 있던 이 her은 원래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the girl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바로 관계대명사 who가 원래 가리키던 명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얘가 whom으로 바뀌어주면 자기가 원래 가리키던 명사인 the girl 바로 뒤로 이동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위치가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요. whom이 쓰일 수 있지만 who로도 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whom으로 가장 많이 쓰인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whom은 잘 쓰지 않는다라는 거 오늘부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Do you know the man? 너 그 남자 알아? 나리 is talking to him. 나리가 그하고 대화하고 있어. 여기서 힘이 가리키는 것은 the man이라는 거 잊지 마신 상태에서 다음 문장으로 보겠습니다. 너
나리와 대화하고 있는 그 남자 알아? 라는 문장으로 바꿔주고 싶다면 바로 여기 있는 이 힘을 뭘로 바꿔줘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나 whom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저는 whom으로 바꿔주겠습니다. whom으로.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 문장으로. Do you know the man? Nari is talking to whom? 자, 이렇게 문장이 완성됐어요. 근데 이대로 끝나면 안 되죠. 안 되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가 어디로 간다? 자기가 원래 가리키고 있던 명사의 바로 뒤로 간다. 그래서 이 녀석이 여기 바로 뒤로 딱 이동해 줍니다. 그러면 이 문장이 완성이 되죠. Do you know the man whom Nari is talking to? 하면은 나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남자를 알고 있니? 라고 문장이 완성이 돼요. 잊지 마세요. 관계대명사의 위치는 자기가 원래 의미하는 명사 바로 뒤로 간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번에는 다른 문장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배워보겠습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하나예요. whose. 이 whose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whose인데 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도 쓴다고 해요. of which로 바꿔 쓴다고도 해요. 근데 of which가 쓰기 편해요. whose가 쓰기 편해요. whose가 쓰기 편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녀석은 뭐냐면 그의, 그녀의, 뭐뭐의라고 하는 소유 대명사를 대신 써주는 관계대명사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I have a friend. 나는 친구가 있어. Her name is 권희주. 그녀의 이름은 권희주야. 그녀의라고 하는 이 소유 대명사 잘 주목해 주세요. 그런데 난 이런 문장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자신의 이름이 권희주인 친구가 있어. 자, 문장이 한 개, 두 개였는데 하나의 문장으로 바꿔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 역시 우리는 관계대명사를 써야 되겠어요. 자, I have a friend. 난 친구가 있어. 근데 여기 원래 그녀의 친구들이잖아요. 그녀의를 소유격 관계대명사로 바꿔줘야겠네요.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뭐라고요? whose라고요. 그러니까 이 her이 whose로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장이 돼요? I have a friend whose name is 권희주. 그런데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여기 있는 점이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I have a friend whose name is 권희주. 나는 그녀의 자신의 이름이 권희주인 한 친구를 가지고 있어.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나는 한 남자를 안다. I know a man. 그의 아내는 영어 교사다. Her wife is an English teacher. 근데 난 이렇게 문장을 바꿔주고 싶어요. 나는 자신의 아내가 영어 교사인 남자를 안다. 한번 바꿔볼게요. 자, his네요. his. 죄송합니다. his. 자, I know a man. His wife is an English teacher. 여기서 his가 가리키는 거는 그의인데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a man이죠. 그 잊지 마세요. 자, 그럼 his를 뭘로 바꿔줘요? whose로 바꿔줬어요. whose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을 없애주면은 I know a man whose wife is an English teacher. 하나의 문장이 완성이 됐네요. 나는 자신의 아내가 영어 교사인 한 남자를 안다. 이렇게 문장이 완성이 됐어요. 자, 되셨죠?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자, 이번에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거를 총 적용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That is the book. 저것은 책이다. It is very interesting. 그것은 아주 흥미롭다. 근데 여기서 있는 이 그것이 가리키는 게 뭐예요? The book이죠? 야, 저것은 책이야. 근데 그거 아주 흥미있어. 근데 내가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것은 아주 재미있는 책이다. 하나의 문장으로 바꿔주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that is the book. 자, 그대로 왔죠? 그 다음에 it is very interesting 어떻게 바꿔줘요? 여기 it을 뭘로 바꿔준다? 주격 관계대명사 who나 which로 바꿔줘야겠죠? 그런데 who는 사람한테만 쓰고 which는 사물한테만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which로 바꿔줘야겠네요. 그래서 which is very interesting. 그래서 that is the book which is very interesting. 이렇게 문장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This is the car. 이것은 차다. I bought it yesterday. 나는 그것을 어저께 샀어. 자, 여기 그것이 가리키는 게 사실 뭐예요? The car죠, the car. 자, 이걸 안 상태에서 이것은 내가 어제 산 차다라고 하나의 문장으로 바꿔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바꿔줘요? This is the car 써주고요. I bought 이 it을 뭘로 바꿔준다? it을 which나 that으로 바꿔줄 수 있죠? 어.
I bought which yesterday. 근데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가 이대로 여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관계대명사의 위치는 자신이 원래 가리키던 명사의 뒤로 간다. 그래서 어떻게 바뀐다? This is the car. 그 다음에 which가 여기로 오죠. Which I bought yesterday. 이렇게 되겠네요. 쉽죠? 윤석이 이렇게 이동한 거예요. 이동해 주는 거니까 요건 빈자리로 있어야 되는 거죠. This is the car which I bought. 빈자리 yesterday. 되셨죠? 이렇게 연습해 봤어요. 자, 이번에는 다른 문장으로 연습해 볼게요. 연습 참 많이 하죠, 이번에. 자, I like the dog. 나는 강아지를 좋아해. Tom gave it to me. 탐이 그것을 내게 주었어. 근데 이 it이 가리키는 건 원래 뭐예요? The dog죠. 나는 강아지 좋아해. 근데 탐이 그 강아지 준 거죠, 나한테. 근데 내가 이렇게 문장 바꿔볼게요. 나는 탐이 내게 준 그 개를 좋아한다. 내게 준 그 개를 좋아한다. 하나의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I like the dog. 써준 다음에 Tom gave 이 it을 뭘로 바꿔준다? it을 뭘로 바꿔준다?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which나 that으로 바꿔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위치가 여기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어디로 바뀐다? 자, 자신이 원래 가리키던 명사의 바로 뒤로 이동해준다. 그래서 I like the dog. 강아지 좋아하는데 무슨 강아지? Which Tom gave 여기 빈자리 me. 그래서 I like the dog which Tom gave me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나는 탐이 나에게 준 강아지를 좋아한다. 다음 문장 볼게요. This is the house. 이것은 집이다. He lived. 그는 살았습니다. In it. 거기서. Long time ago. 오래전에. 자, 근데 여기서 it이 가리키는 건 뭐예요? The house. 그 집이죠. 자, 근데 내가 이렇게 문장 바꿔볼게요. 이것은 그가 오래전에 살았던 집이다. 하나의 문장으로 바꿔볼게요. 자, this is the house. 됐죠? 그 다음에 he lived in. 그 he lived in 썼고 it을 뭘로 바꿔준다?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which로 바꿔준다. 그죠? who는 왜 안 돼요, 선생님? who는 사람한테만 쓰는 거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he lived in which long time ago. 되셨죠? 근데 which의 위치가 어디로 바뀐다? 위치가 자신이 원래 가리키던 목적어 바로 뒤로 이동한다. This is the house which he lived in long time ago. 자, 그럼 어떻게 된다? 이것은 그가 오래전에 살았던 집이다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쉽죠? 그런데 요 경우 원래 여기에 which가 있었잖아요. 그쵸? 원래 이 자리에 which 있었죠? 자, 여기 앞에 전치사 in이 있죠? 이 in하고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있을 경우에는요. 얘가 통째로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this is the house in which he lived long time ago 이렇게도 바꿔줄 수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갔어요, 여러분들. 자, 이번에는 마지막, 정말 중요한 건데요. 관계대명사 what을 배워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 what. 자, what이라고요. 선생님, what은 의문사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선생님. 다시. what은요,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what은 의문사잖아요. 무엇을 이라고 하는 의문사잖아요. 그런데 이 관계대명사 what은요, 어떤 거냐? 선행사를 포함해버린 녀석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는 the thing which인데, 이 the thing which인데, 얘가 말이 너무 길어서 what으로 압축시켜 준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해석할 때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는 what, 주어, 동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한 문장씩 보면서 연습해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나는 그것을 이해해. 그녀는 그것을 말했어. 문장이 두 개죠. I understand the thing. 그것을 이해해. She said the thing. 그것을 말했어. 근데 이 문장으로 바꿔볼게요. 나는 그녀가 말한 그것을 이해해. I understand the thing. 나는 그것을 이해해. 근데 그게 뭐예요? She said the thing이죠, the thing. the thing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는 얘를 뭘로 바꿔줄 수 있어요? 우리는 which로 바꿔줄 수 있죠? which로 바꿔줬어요? 근데 그대로 위치가 여기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어디로 이동해야 돼요? the thing 바로 뒤로 이동해야 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문장으로 되는 거예요. I understand the thing which she said. 되셨죠? the thing which네요, the thing which. 여기 the thing which는 뭘로 바뀔 수 있다? 관계되면서 what으로 바꿔줄 수 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아예 what으로 바뀌어지면 어떻게 됐냐? I understand what she said. I understand what she said.
I understand what she said. 나는 그녀가 말한 것을 이해해. 뭐뭐 한 것을 이해해. 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했으니까 I understand what she said. 나는 그녀가 말한 것을 이해해. 다시 I understand what she said. 그녀가 말한 것을 이해해. 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다른 거 볼게요. 자, 그것을 골라라. 너는 그것을 좋아한다. Choose the thing. 그것을 골라라. You like the thing. 너는 그것을 좋아한다. 근데 내가 이렇게 바꿔줄게요. 너가 좋아하는 그것을 골라라. 바꿔볼게요. Choose the thing. 이 the thing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얘를 뭘로 바꿔줄 수 있어요? which로 바꿔줄 수 있죠. 그리고 어디로 이동해요? the thing의 바로 뒤로 이동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choose the thing which you like. 되셨죠? 근데 the thing which네요. the thing which는 뭘로 바뀐다? what으로 바뀐다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choose what you like. choose what you like. 너가 좋아하는 것을 골라라. choose what you like. 너가 좋아하는 것을 골라라 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반복해서 연습하면 100%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자, 이제는 관계대명사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관계대명사는요, 한정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으로 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관계대명사가 한정적 용법으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관계대명사가 자기가 수식하는 선행사의 범위를 한정해주는 역할로 쓰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게 왜 이래? 자, 여기 앞에 볼게요. 자, 요렇게. 이 관계대명사가 원래 의미하는 요 녀석 있죠, 이 녀석. 관계대명사가 원래 의미하는 요 녀석. 요 명사를 갖다가 우리는 앞으로 선행사라고 할 겁니다. 뭐라고 한다? 선행사라고 할 거예요. 자, 딴 문장 볼게요, 딴 문장. 자, 여기서 요 문장에서 This is the house which he lived. 요 문장 보면 그가 살았던 집이다잖아요. 요 which가 수식해주는 요 the house라고 하는 이 녀석. 이 녀석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제? 선행사라고 할 거예요. 선행사는 뭐야? 관계대명사가 수식해주는 말이죠. 다른 말로 관계대명사보다 앞에 나온 말이라고 해서 선행사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관계대명사가 수식하는 선행사의 범위를 한정해주는 역할이 바로 관계대명사의 한정적 용법이라고 했어요. 이 문장에서 해볼게요. We have two friends. 우리는 친구를 두 명이 있어. 친구 두 명이 있어. 근데 그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야? Who are doctors. 의사인 친구들이죠. 자, 여러분들. we have two friends라고 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친구가 딱 두 명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수많은 친구들 중에서 어떤 친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명의 친구는 의사인 친구가 두 명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two friends는 딱 범위가 정해져 버려요. 어떻게? 의사인 친구들로 범위가 정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수식하는 선행사의 범위를 한정해주는 역할로 쓰였다면 우리는 그것을 관계대명사가 한정적으로 쓰였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I like the lady. 나는 여성을 좋아해.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lady를 다 좋아해요? 아니죠.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Who lives next door. 내 옆집에 사는 여자를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the lady긴 the lady인데 어떤 lady예요? 내 옆집에 사는 그 여자만 좋아하는 거니까 이 선행사의 범위를 한정해주고 있는 거죠. 다른 문장 볼게요. 자, I like a doll. 나는 인형이 좋아. 근데 어떤 인형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형을 좋아하는 게 아니죠. 어떤 인형이에요? Which has green eyes. 초록색 눈을 가진 인형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요 선행사 a doll의 범위를 한정해주는 which, 관계대명사 which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which는 어떻게 쓰인 거예요? 한정적으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시험엔 안 나와요. 자, 그 다음 볼게요. 계속적 용법 보겠습니다. 선행사에 대해서 계속 추가적인 정보를 준다면 우리는 그 관계대명사가 계속적으로 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관계대명사가 선행사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줄 뿐이라면 계속적으로 쓰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볼게요. We have two friends. 우리는 친구 두 명이 있어. 여기도 we have two friends죠? 그런데 컴마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became doctors. 이거를 해석해 볼게요. 우리는 친구 둘이 있는데 걔네들은 의사가 되었어. 자, 이거 볼게요. 요 문장 해석해 볼게요, 다시. 우리는 의사인 친구 두 명이 있어. 자, 요 문장 해석해 볼게요. 우리는 친구 둘이 있는데 걔네가 의사가 되었어. 해석이 다르죠? 친구 둘이 있긴 있어. 근데 그 다음에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거랑 나는 의사인 친구들이 있어. 이렇게 딱 제안을 주는 거랑 해석이 다르죠?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John loves Mary. 이것도 계속적 용법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John loves Mary. John은 메리를 사랑해. 그런데 그것은 which is true. 사실이야. 그럼 which가 꾸며주는 게 뭐예요? 메리가 사실이라는 거예요? 존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존이 메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요 문장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 문장이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which, 관계대명사 which는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다.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해만. 여러분 이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해만 해라 제발. 해석만 할 줄 알면 된다. 자, she said Tom was ill. 자, 문장 다시 볼게요. 자, she said Tom was ill. 그녀는 말했습니다. 탐이 아프다고 말했어요. 컴마, which was a lie. 해석하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것, it이라는 말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석이 되냐? 바로 이 which가 문장 전체를 수식해주는 관계대명사 which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녀는 말했습니다. 탐이 아프다고. 그런데 그것은 뭐다? 그것은 거짓말이다. 어떻게 해석한다? 그녀는 탐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치만 그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보고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이번 수업의 목표예요. She said Tom was ill, which was a lie.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하고 여러분들 절대로 당황하지 마시고 요 전체 문장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오늘까지 배운 내용, 오늘 전체 배운 내용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정리하기. 첫 번째, 오늘 배운 첫 번째 내용.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의 역할과 대명사의 역할을 해준다. 따라서 A 문장과 B 문장을 연결해준과 동시에 뒤에 명사를 대신 써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뭐다? 관계대명사다. 자, 두 번째, 관계대명사의 종류는 주격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있고 주격 관계대명사는 who, which, that이 있으며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whose,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whom, which, that이 있다. 이런 거 잘 봐두시고요. 자, 세 번째 배운 내용은 뭐예요? 관계대명사의 which는 자기가 원래 의미하는 명사의 바로 뒤로 이동한다. 자, 사람에게 쓰이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whom과 which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뭘 많이 쓴다? who를 보통 많이 쓴다. whom은 잘 안 쓴다. 자, 네 번째 배운 거 뭐예요? 관계대명사 what을 배웠어요. 원래 what은 뭐다? the thing which인데 얘를 압축시켜서 what으로 쓰이는 것이고 해석할 때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한다. 자, 다섯 번째 배운 건 뭐예요? 한정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 배웠어요. 관계대명사의 한정적 용법이란 관계대명사가 자신의 선행사를 범위를 한정해 줄 때 우리는 한정적 용법이라 하고 관계대명사가 선행사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줄 뿐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계속적 용법이라고 한다. 자, 오늘 배운 내용들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